오늘도 감히 공지 앞에서 문자 쓰겠습니다. 매경 데스크 칼럼부터 볼게요. 오늘 7월 21일입니다. 매경 데스크 이권 카르텔 혁파의 성공 조건 제목 보시면요. 이권 카르텔 혁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요새 힘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자, 이거 성공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일 거예요. 근데 성공하면 좋죠. 이것만 놓고 보면 좋습니다. 이권 카르텔 혁파해야 되죠. 그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 조건 마지막 단락에 나오죠. 다 읽어보셨죠? 제가 이제 요걸 보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 있잖아요. 이거 횃불 들고 있는. 그때 자유의 여신상 말고 아시죠?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도 있어요. 정의의 여신상. 네, 서초동 대법원 가면은 있다고 합니다. 전 직접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거기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 있는 자유의 정의의 여신상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 정의 여신상은 왼손에 법전을 들고 있대요. 그리고 오른손에 이렇게 저울을 지켜요. 저울이 좀 더 올라가 있어요. 앉은 자세로 왼손에 법전, 오른손에 저울을 들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서양에서 유래를 한 거겠죠. 외국의 정의 여신상은 왼손에 법전이 아니라 칼을 들고 있어요. 칼. 그리고 오른손에 저울이 더 올라가 있어요. 오른손엔 저울, 왼손엔 칼,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어요. 눈을 가리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정의의 여신상의 세 가지 요소랍니다. 칼하고 저울하고 눈을 가리는 거. 그 루돌프 폰 예링이라고 폰 예링 하면은 좀 유명한 법학자예요. 19세기 독일 법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인데 이 폰 예링이라는 법학자가 명언을 남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의의 여신상의 두 요소가 칼하고 저울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칼은 그 무력을 상징하는 거죠. 어떤 단호한 강한 힘을 상징하는 거. 정의를 실현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오른손에 이 저울이라는 거 어떤 형평, 공평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눈을 가린다는 거는 어떤 주관이나 선입견도 갖지 않겠다. 정말 공정하겠다. 근데 이 폰 예링이라는 법학자가 이걸 놓고 굉장히 명언을 했는데 칼과 저울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하려면 칼이 없는 저울은 무기력이다. 그쵸? 칼이 힘이 없는 저울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기력, 힘이 없는 거죠. 근데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저울이 없는 칼은 이건 폭력이고 악이다. 그쵸? 공평함이 없는 힘만 있어. 이건 뭐 저울 없는 칼은 그냥 칼이죠. 뭐 악이나 폭력이죠. 예.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뒤에서 나오는 것하고 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건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랄까 수사기관 대표적인 수사기관이 검찰이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고 검사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한자는 달라요. 검찰할 때 검찰은 나무목변으로 들어가요. 나무목변에 이건데 그래서 그 검자하고 칼검자하고는 다르죠 당연히.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말로는 똑같단 말이죠. 검사하고. 그러니까 검사 국어사전에 검사를 쳐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칼 휘두르는 검술 쓰는 사람들 검사가 나오고요. 직업으로서 어떤 그 서초동 검찰청에서 일하시는 검사가 나오고 하죠. 둘 다 검자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검사들을 우리가 이제 칼잡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언론에서 칼잡이.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왜냐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근데 이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한 말인지 아니면 다른 누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뭐 나름의 명언을 했습니다. 칼에는 눈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를 봐주면 안 된다는 거죠. 얘 봐주고 얘한테만 휘두르고 이게 그 문제가 되는 선택적 정의가 되는 거죠. 선택적 정의는 악입니다. 폭력이죠. 그건 뭐 정의가 아니죠. 선택적 정의는 정의 절대 아니죠. 칼을 휘둘르면 똑같이 그러니까 칼에는 봐주고 자주가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눈 가린다는 게 의미가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맥락을 마지막 달라서 얘기하는데 보수 매체 치고는 상당히 좀 용감한 용감이라고 했을까요? 상당히 좀 합리적인 글인 것 같습니다. 첫 단락 볼게요. 어쨌건 이 말은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권 카르텔의 보조금 전부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수혜복구에 뒷말 무성하죠. 이게 사실 이제 말 놓고 보면 조금 이제 틀린 말이긴 해요. 시기적으로 안 맞죠. 어쨌건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대통령의 진위는 원래 의도는 수혜복구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이권 카르텔 혁파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의도였던 거죠. 여기 따옴표 처리했죠. 꽂혀 계십니다. 이분 지금 꽂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약간은 좀 옹호라고 해야 될까? 비단 윤 대통령만이 아니라 그전 정권에서 다 어떤 중점적으로 내세웠던 국정의 목표는 있었거든요. 사실 다 아실 거예요. 돌이켜 보면 과거 사례를 언급할 때 접속해서 문단을 이어주는 좋은 표현입니다. 돌이켜 보면 돌아보건대 좋은 표현이죠. 어느 정부든 과거 어느 정부든 다 무게 중심이 있었어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노태우 정부 때 중국, 뭐 러시아, 동구권하고 수교하면서 북방 정책을 펼쳤죠.
정말 우리나라 외교의 전환점이 된 게 바로 노태우 정권 때입니다. 그 노태우 대통령이 스스로의 어떤 의지도 있었지만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동구권에서 공산주의 다 포기하고 이러면서 그때 단절됐었던 외교 관계가 이제 새롭게 생성이 되면서 북방 정책. 김영삼 정부 기억나실 거예요. 세계화 조금 비난을 받습니다. 이게 좀 뭐 내용이 없는 얘기다.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인 게 뭐냐면 또 그 당시를 통해서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를 외치면 사실 실제 글로벌 시대로 접어들었죠. 그 유명한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 물론 비난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물론 평화를 위한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요. 시간이 흐르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때 김정일한테 뒷돈 주다 걸려가지고 그 유명한 박지원도 감옥 갔다 오고 그랬죠. 햇볕 정책, 평화를 위한 좋은 정책이고 우리 민족끼리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때 햇볕 정책을 펼치면서 이게 결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밑바탕 자본금이 됐다 이런 말 나옵니다. 솔직히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 아시죠?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예. 솔직히 이 중에서 가장 비난받는 게 창조경제. 실체가 없었어요. 뭘 창조하죠? 예. 게다가 박근혜 정부가 이제 뒤끝이 안 좋아가지고 가장. 예. 그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것도 욕 많이 먹습니다. 물론 나름 좋은 의도를 하셨겠죠. 예. 평화가 경제다. 그런 취지에서. 네. 자, 어쨌건 간에 윤석열 정부는 그 반열에다가 이 반열이라는 거 어떤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금메달의 반열, 뭐 명사의 반열, 뭐 수석의 반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건 국정의 목표로 이권 카르텔 혁파를 올려놨죠. 그래서 이제 3대 개혁을 냈었어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근데 뒤에 나오지만요. 교육개혁 하고 있어요. 지금 사기업시장, 사기업 카르텔 혁파하고 있어요. 노동 제일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예, 귀족노조 지금 예, 나름 혼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연금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거 연금 개혁 내년에 총선 지나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총선 앞두고 함부로 건드렸다가요, 표 다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이제 연금 개혁하려면은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거 누가 좋아요? 어느 분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연금 개혁은 지금 사실상 답보 상태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총선 끝나고 나 손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뒤에 나오죠. 근데 결국은 연금은 이어진 게 없어요. 근데 노동 개혁은 노조 카르텔, 교육은 사교육 카르텔 혁파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약간 비리 소지들 얘기를 하면서 이 사교육 카르텔 협파는 국민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건설 노조도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노조원들, 전체 노동자들 갖다 싸잡아서 악마화하는 건 절대 안 되겠지만 이 노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고인물이 돼가면서 귀족 노조가 되고 그 노조 안에서의 그 상층부들 진짜 귀족 노조죠. 노조의 귀족들은 못된 짓 많이 합니다. 뭐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산직 중에서 제일 선호한 데가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잖아요. 현대자동차 생산직 들어가면은 뭐 어디 뭐 변호사 의사 부럽지 않게 많이 번다고 해요. 연차 쌓이면은. 근데 노조 간부들 자기 자식들 갖다가 채용시키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얼마 전에 문제됐죠. 건폭 노조. 예. 노조도 좋지 않은 행동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요? 굉장히 강경대응했는데 이거 국민 지지 받았어요. 예. 성공한 겁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다양하게 확대됐죠. 이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 보조금 전수조사 잘하는 일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죠. 그리고 지금 요새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제 지금 이거 시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매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지금 대표적으로 어떤 과점 체계로 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하고 통신입니다. 은행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던 은행을 갖다가 IMF 겪으면서 싹 구조조정해가지고 공룡은행들로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기억하시죠? IMF 전에는요, 은행 진짜 많았어요. 예. 지금 우리가 아는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은요, 신한은행만 하더라도 그 몇 개 은행이 합쳐진 건지 몰라요. 그쵸? 국민은행도 그렇고요. 지금은 옛날에 주택은행이란 것도 있고 별은행 많았어요. 뭐 한미은행, 한일은행 뭐, 예? 자, 은행 그렇게 구조조정해서 이렇게 왜냐면 IMF를 겪으면서 은행이라는 게 어떤 금융위기 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가 외환이 없었잖아요. 그때 달러가 없어가지고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이 금융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외부 방파제. 근데 고만고만한 자잘한 은행, 잔잔바리 은행들을 10개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걸 합쳐서 공룡은행을 만들어야지. 예. 그래서 이제 금융 가점 체제가 그때 형성이 됐고 통신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통신사 이제 세 개밖에 없잖아요. SK하고 LG하고 KT. 근데 지금 제사 통신사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나름 기존 3대 과점 업체 좀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긴장 좀 해라. 그리고 금융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은행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사 이동통신사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매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이권 카르텔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다음 단락이 상당히 조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교묘하게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넌지시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시는 이 이권 카르텔, 특히 진보 언론 쪽이나
뭐 저기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비난합니다. 그럼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갑툭튀가 아니라는 거를 갖다가 여기서 살짝 이렇게 넌지시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윤 대통령이 군기 잡으려고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옛날부터 했었다. 저도 이거 보고 알았네요. 대선 출마하려고 할 때 대선 후보 확정된 날에도 이때 이미 했었다. 이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건 정말 맞는 말이죠. 국민 세금이 제대로 써야 된다. 여기서 비롯된 거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단락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문제는 뭐 하지만 하고 똑같습니다. 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논설문에서 제일 중요한 접속사 하지만 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보수 매체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청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혁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권 카르텔이 진보 진영에 국한된 것처럼 비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매경에서조차도. 그러면서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얘기를 이제 가지고 오고 있죠.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당시에도 자기 편 진보 진영은 보호해주고 그냥 보수 진영만 박살냈다. 그런 평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아니라는 주장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문재인 때 적폐청산이 한쪽으로 쏠린, 쉽게 얘기하자면 칼을 들었는데 저울을 안 들었다 이거예요. 칼은 들었죠. 칼질은 했어. 근데 저울이 없었다는 거죠. 눈 뜨고 칼질을 했다는 거예요. 저울은 무시하고. 근데 지금 윤 대통령도 그럴 위험이 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경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나오죠. 현 정부, 지금 정부도 뭐냐면은 좌파 운동권 세력 그리고 시민단체, 민노총, 여기 진보 진영만을 상대로 칼질을 하게 된다면 이거 전 정부 때 욕먹은 거하고 뭐 차이가 있겠냐. 박수 치던 국민들도 등을 돌릴 것이다. 예. 박수하니까 생각나는데 죄송합니다. 앞에 잠깐 다시 가볼게요. 세 번째 단락에 지지를 받고 있다. 그다음 그러니까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박수를 받았다 보이죠? 이것도 이제 같은 말 반복하는 걸 피하는 거죠. 지지 받는 게 박수 받는 거 똑같으니까요. 박수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자, 박수 치던 국민들도 등을 돌릴 것이다. 박수 치던, 이거 정확히 말하자면요. 이것도 표준은 아닙니다. 아시죠? 박수 치다라는 표현 잘못된 거예요. 박이 칠박자예요. 수가 손이고. 칠박. 그러니까 박수 자체에 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요. 박수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냥 박수 치다. 제가 말씀드린 처갓집 역전압이랑 똑같은 건데 박수 치더는 정확히 말하면 맞는 표현 아니에요. 박자가 칠박자거든요. 자, 그 다음 단락이죠. 이권 카르텔 혁파의 핵심은 윤 대통령 본인의 국정 철학